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인생을 바꾸는 90초라는 책입니다. 조앤아이 로젠버그 지음, 박선용 옮김, 한국경제신문에서 나온 책입니다. 리셋은 신속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게 해주고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발전하게 해줍니다. 자신의 감정을 받아들임으로써 그동안 스스로 억눌러 왔던 것에 맞설 수 있게 해주며 이를 통해 원하던 삶을 살아가게 해줍니다. 이 책은 변화와 변혁 그리고 개인적인 성장을 위한 접근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책입니다. 중요한 감정적 힘을 기르고 자신감을 얻고 진실한 삶을 살아갈 능력이 말 그대로 우리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바꾸는 데는 90초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0초면 나의 감정과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이 나아가는 방향을 바꾸고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 깨닫기 위해 도전하고자 하는 본능 또는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아무데도 속해 있지 않아 라거나 나는 남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남들과 다르다고 느끼거나 관계에서 단절되어 있거나 결코 도달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꿈과 목표 때문에 불안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온몸으로 자신감을 뿜어내는 듯한 사람들을 보면 왜 나는 저런 자신감을 가질 수 없는 걸까 하며 의기소침해지기도 할 것입니다. 지금의 자신에 갇혀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래도록 지속되는 자신감을 쌓아 유지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건 변화하겠다는 목표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꾸준히 집중해서 노력하면 삶을 원하는 방향으로 변화시키면서 빠르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때 로젠버그 리셋이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신감을 기르고 원하는 삶을 만들어가는 열쇠는 불쾌한 감정을 다루는 능력에 있습니다. 어떤 목표를 추구하든 거기서 생기는 감정적인 결과에 대처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있어야만 자신감이 생깁니다. 저자는 불쾌한 감정을 8가지로 구분했는데요. 이 감정들과 맞닥뜨렸을 때 현명하게 극복해 나갈 수 있다면 우리는 인생에서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감정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하나의 선택, 둘째는 8가지 감정, 셋째는 90초라는 간단한 공식을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이 3가지 공식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현재에 집중하면서 매 순간 하는 경험을 최대한 많이 의식하고 접촉하겠다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선택을 하면 유쾌한 기분부터 불쾌한 기분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모든 감정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둘째는 일반적으로 불쾌한 감정에 맞서는 게 더 어렵기 때문에 슬픔, 수치심, 무력감, 분노, 당혹감, 실망, 좌절, 취약성 이 8가지 감정에 대처하거나 견디고자 하는 의지를 다져야 합니다. 셋째는 90초 동안 밀려드는 신체 감각의 파도를 타면서 이런 불쾌한 감정을 견디거나 극복하는 것입니다. 달아오르는 뺨, 두근거리는 심장, 위가 죄어드는 느낌 같은 신체 감각은 몸이 우리에게 감정을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신체 감각과 그것이 표현하는 감정을 잘 참고 견디는 것이 로젠버그 리셋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이런 경험에서 분리되거나 주의를 딴 데로 돌리면 마음속 저 깊은 곳에선 뭔가를 놓쳤다는 걸 알기에 계속 채워지지 않는 기분을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 8가지 불편한 감정의 파도를 각각 90초씩 타면서 순간순간의 경험과 연결되면 삶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 숙달되면 온전하게 누리고 표현할 수 있는 삶,
자신이 직접 설계한 삶으로 향하게 됩니다. 리셋은 우리가 흔히 하는 다양한 불평을 해결합니다. 걱정, 불안, 실패에 대한 두려움, 타인에게 평가당한다는 느낌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습니다. 혹독한 자기 비판으로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부정적인 자기 대화도 즉시 입을 다뭅니다. 오래된 감정의 짐을 버리는 건 더 간단한 일이므로 이제 위험을 감수하고 남을 신뢰하고 마음을 열고 자신의 취약성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변화가 시작됩니다. 모든 순간에 리셋을 계속하는 한 흔들림 없는 자신감, 감정적인 힘을 갖게 됩니다. 나를 좀먹는 불안이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느끼는 걱정과 불안을 관리해서 가끔씩만 느끼도록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까요? 걱정과 불안은 대부분이 느끼는 감정이지만 그 정도는 사람마다 상당히 다릅니다. 그리고 이 두 단어를 서로 대체할 수 있는 단어처럼 사용하는 경향이 있지만 실은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걱정은 본질적으로 부정적이고 주로 미래에 발생할 부정적인 사건을 예측하는 데 초점을 두는 언어적 사고 활동입니다. 걱정의 목적은 예상되는 위협에 대처하는 것이지만 그러면서도 회피와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생각들입니다. 불쾌하거나 부정적인 사건이 발생하는 걸 막거나 피한다. 걱정되는 사건을 도저히 피할 수 없다면 최악의 사태에 대비하도록 돕는다. 감정 처리를 방해해서 불안한 생각을 유지한다. 미신적인 사고방식을 강화한다. 즉,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우려하던 사건이 발생하지 않으면 걱정이 사건 발생을 막아주었다고 생각한다. 감정적으로 부담스러운 주제를 외면한다. 걱정은 주로 과도하고 비현실적이며 통제할 수 없고 만성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춘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걱정이 지나치게 거슬리는 수준이 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실 만성적인 걱정은 범불안 장애의 주된 특징이며 걱정의 영향 때문에 불안감의 생리적인 지표가 생겨나서 계속 유지되기도 합니다. 반면 불안 또는 불안 염려는 걱정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신체적 감각, 즉 심장 두근거림과 인지적 요소, 두려움, 행동적 요소인 회피와 도주 등을 망라합니다. 심리학자이자 저명한 불안장애 전문가인 데이비드 발로 박사는 불안을 근육 긴장, 불편한 감각, 미래에 대한 염려 같은 신체적 증상이 동반되는 부정적인 기분 상태라고 정의합니다. 이때 나타나는 신체적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분하지 못하며 동요나 초조감, 긴장감을 느낍니다. 쉽게 피로해집니다. 집중하기 어렵거나 머리가 멍해집니다. 화를 잘 내며 근육, 긴장, 통증, 쓰라림이 있습니다. 수면 장애로 잠을 이루지 못하거나 자꾸 깨며 불안정한 수면을 나타냅니다. 땀을 흘리고 통증이나 메스꺼움, 거북함 등의 형태로 나타나는 위장 장애가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이 한 말이나 행동을 다시 떠올리는 것을 비롯해 미래에 맞닥뜨려야 하는 일이나 과거의 부정적인 사건을 계속 걱정하다 보면 삶에 지장이 생깁니다. 어떤 형태로든 불안을 겪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듯이 오랜 고민은 일상적인 활동에 지장을 주고 일상생활을 즐기는 능력을 무너뜨립니다. 거기에 굴복하고 싶다는 유혹을 느끼게 될 뿐만 아니라 걱정과 그에 수반되는 불안이 우리에게서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상태로 계속되는 생각의 고리는 감정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사람을 고갈시킬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리셋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자문하는 것들 가운데는 불안감을 불러일으키는 내용이 많습니다. 이 일을 정말 해낼 수 있을까?
이루고 싶은 일을 이룰 수 있을까? 나는 성공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갖추고 있을까? 프레젠테이션을 잘 해낼 수 있을까? 일을 잘 끝낼 수 있을까?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까? 이 프로젝트를 완수할 수 있을까? 나 괜찮을까? 이와 같이 내가 할 수 있을까? 정말 앞으로 지금도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의문은 의심을 키우고 증폭시키며 의심은 또 불안감을 늘립니다. 의심 때문에 개인적인 힘이 줄고 자원이 부족해지며 자신감이 떨어집니다. 이 질문에 맞춰 뇌를 준비시키면 당연히 뇌는 대답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이렇듯 불안감을 계속 유지시키는 질문에 대처하는 전략은 의문문을 전부 평서문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대체로 단어 순서만 바꾸면 다음과 같이 평서문이 만들어집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를 나는 할 수 있다 이처럼 바꾸는 것입니다. 정말? 이 말은 당연히 할 수 있지. 앞으로? 이 말은 앞으로도. 지금? 이 말은 지금 당장이라도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예컨대 일을 잘 끝낼 수 있을까라고 묻는 대신에 그 질문을 평서문으로 바꿔서 나는 일을 잘 끝낼 거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뭐뭐를 하지 같은 변형된 형식의 질문은 뭐뭐 할 방법을 찾아낼 거야로 바꾸면 됩니다. 또한 자기 확언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확언은 외부의 위협에 대한 완충제나 쿠션의 역할을 합니다. 확언은 자신이 정체성의 몇 가지 측면을 지닌 다차원적인 인간이라고 여길 때 더 도움이 됩니다. 이 경우 확언은 그런 관점을 넓히고 비판을 완화하거나 경감시키며 위험하다고 여기는 것에 맞서게 해주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참고 이겨내도록 도와줍니다. 이 확언이라는 게 너무 바보 같아 보여서 지금까지 이용해 본 적이 없다면 그게 감정적, 인지적 유연성을 확장시켜서 인생의 어려움에 더 성공적으로 대처하도록 도와줄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나는 유능하고 재주가 많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건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확언의 한 가지 예입니다. 굉장히 기본적인 말처럼 보일지도 모르지만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의문문을 힘과 자신감을 주는 평서문으로 바꾸면 자신을 경험하는 방식에 변화가 생깁니다. 이 문장을 꾸준히 되뇌는 방법으로 많은 이익을 본 사람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지금 당장 몇 초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낯설거나 힘든 상황에 부딪힐 때마다 나는 유능하고 재주 많은 사람이다 라는 걸 계속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 문장을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하면 됩니다. 또한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자신에게 말을 거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은 정말 중요합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은 뭔가 당황스러운 일을 저질렀을 때 난 정말 바보야 라거나 나는 제대로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 같은 혼잣말을 할 것입니다. 혼잣말은 아무 생각 없이 짓거리는 수다라고 여길지도 모르지만 자신에게 말을 거는 방식이 걱정과 두려움에 대처하는 방식이나 자신에 대한 동정심에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 이성 크로스와 그의 동료들은 특히 사회적 상황이나 사회적 요구와 관련이 있는 경우 우리가 혼잣말을 하는 방식이 생각과 감정, 행동을 조절하는 능력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나라는 대명사를 사용해서 자신에게 말을 걸면 스트레스가 심한 상황에 놓였을 때 좋지 못한 성과를 올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 이름을 사용해서 자신에게 말을 걸면 좋은 성과를 거둘 가능성이 커집니다. 나는 댄스 오디션을 망치는 게 두려워 라고 말하는 대신에 애나, 넌 아주 오랫동안 연습했고 동작도 빠짐없이 외웠어.
그러니까 그냥 침착하게 하기만 하면 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혼식에서 축사를 하는 게 겁이 나 대신에 마이크, 친구들은 다 널 좋아해. 게다가 축사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건 영광스러운 일이잖아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는 프로젝트 마감일을 지켜야 하는데 걱정돼 라고 말하지 말고 브라이언, 어떤 단계를 밟아야 하는지 다 아니까 그냥 우선순위만 정하면 돼. 넌 한 번도 마감일을 어긴 적이 없잖아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강렬한 감정을 느낄 때 자기 이름을 사용하면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지금 벌어지는 일과 약간의 심리적인 거리를 둘 수 있습니다. 그런 약간의 감정적 분리만으로도 친구에게 얘기할 때와 같은 현명하고 온화한 방식으로 자신에게 충고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움과 불안, 걱정 대신에 성장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불안을 내면에서 생기는 스트레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기간의 스트레스는 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걱정과 불안을 관리하면 전체적인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걱정 때문에 성장 프로세스가 계속 억제되면 활력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사실 우리는 보호와 성장 활동에 동시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그건 마치 동시에 양방향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면 건강이 위태로워져서 몸에서 보호 반응이 나타나고 사랑, 친절, 호기심, 동정, 감사 속에서 살아가면 성장이 촉진됩니다. 불안감을 줄이려면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러려면 성취감과 기쁨을 안겨주는 경험을 추구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신을 보호하는 일에 신체적, 감정적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는다면 성장과 관련된 경험, 즉,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거나 창의력을 발휘하는 경험에 이끌릴 수 있습니다. 자신을 잘 보살펴 준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이나 미소와 웃음을 안겨주는 풍요로운 기분을 느끼게 해주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좋아하는 활동, 자신의 관심을 사로잡거나 도전 의욕을 북돋우거나 평화로운 기분을 안겨주는 활동에 참여해야 합니다. 안전하다는 기분을 느끼면 목적의식과 의미를 끌어내는 경험을 탐구하거나 추구하기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어려운 쪽보다는 쉬운 쪽을 택하면 됩니다. 불안한 사람들은 인생이 어렵고 고통스러우며 목표와 꿈을 이루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고 예상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자신이 모든 일을 힘들고 어렵고 고생스럽게 만들려는 유혹을 느끼고 있다는 걸 알아차려야 합니다.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질문하고 긍정적으로 말하는 연습을 하면서 동시에 자기 인생에 긍정적인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예상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 일이 쉽다면 어떻게 될까?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동안 재미를 느낄 수 있다면, 어렵다고 생각했던 일들을 전부 웃어 넘기면 어떨까? 아니면 이 질문들을 전부 평서문이나 확언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 일은 쉬울 거야. 모든 게 순조롭게 풀릴 거야. 이걸 정말 재미있는 일로 바꿔보자. 이런 어려움쯤은 웃어 넘기자라고 말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긍정적인 사고는 건강과 면역 기능을 증진하고 부정적이거나 비관적인 생각은 세포 퇴화와 면역 기능 저하를 불러옵니다. 머릿속 생각 패턴을 바꾸기 위해서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고 인생을 바꾸는 90초로 더 행복하고 힘찬 나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